한국에 꼭 가야 할까? 답답할 것 같아. 나 벌써 가기 전부터 실망했어. 어쩌지? 기대가 하나도 안 돼. 저는 이탈리아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양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사를 깊게 공부하며 연구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탈리아 역사만을 깊게 공부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시대거든요. 부가적으로 서양사 전반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한다던가 해야 경쟁력이 있어요. 나중에 뭘 하던지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역사를 매우 깊게 연구하면서도 서양 역사 전반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되어 있는 역사 연구자들이 아주 많아요. 이제는 점점 시야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할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아시아 방문을 추진하셨고요. 학교 측에서도 일정 예산을 잡아주어서 저희 학과에서 희망하는 사람들 위주로 아시아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사비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기대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방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은 한국에 가보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아져서 사비를 들여서 한국에 가볼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인데 이번에 주어진 기회를 잡는다면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물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가보지만 그래도 별다른 여행 계획이나 준비 없이 편하게 한국에도 가볼 수 있다는 기회라는 생각에 많이들 지원을 했더군요. 저도 동아시아 방문에 참여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저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공부를 위해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가하게 거기 가서 놀거나 구경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국 거리면서 한국에 놀러 간다는 생각을 하는 저런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테는 그만큼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그냥 내 경쟁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시아로 떠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출발 전에 강당에 모여서 방문 취지와 준비물, 현지에서의 일정 등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여유 있는 일정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에서 시간을 더 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미 비행기표랑 숙소까지 다 잡아놨는데 방법이 없었죠. 한껏 실망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오버할 일인가? 한국이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일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학생들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에 도착 후 도시에 가는 게 아니라 도시와는 아주 관련이 없는 역사 유적지가 많이 있는 경주라는 도시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서울에는 들르지 않을 계획이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강당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교수님도 학생들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시기도 했죠. 교수님도 이번 아시아 방문이 학원 목적의 방문이고 어디 놀러 가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교수님과 철없는 학생들과는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서울에 가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전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우선 일본과 한국을 거쳐 견학을 하고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일본의 오사카 국제공항이었어요. 오사카도 대도시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시내로 나가지 않고 바로 교토로 향했습니다. 교토도 오랜 역사의 유물들과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듣고 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역사학과의 학생들이라도 생소한 동양의 역사 투어는 재미가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 견학을 교육적인 목표로 삼고 오기는 했지만 같은 감정이기는 했습니다. 특히 어디를 가나 조용히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저희 학생단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숙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숙소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방을 쓰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떠들기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어딘가로 가면은 보통 숙소에서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온 사람들끼리 웃고 떠드는 그런 분위기 말이죠. 그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 일본에 오기 전까지만 말이죠. 저희는 그렇게 웃고 떠들면 친구들과 장난도 치며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 보고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그냥 자는 게 어떻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시차도 맞지 않고 지금 자라고 해도 잠이 안 오는 시간인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교수님은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며
지금보다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이런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당연했고요. 게다가 실내에서 떠들어봤자 얼마나 시끄럽겠냐 싶었어요. 이 숙소는 통으로 저희가 빌려서 저희 말고는 다른 투숙객들은 전혀 없던 상황이었어요. 교수님도 이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곳은 다른 나라이고 이곳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다운되었고 다들 눕거나 앉아서 핸드폰만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 그렇게 지루한 투어를 해놓고 스트레스마저 풀지 못하는구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친구 한 명과 함께 밤거리를 나가봤습니다. 숙소로 들어오면서 근처에 편의점이 있던 것을 봤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간식거리를 사서 먹으면서 바깥바람이라도 느끼고 오자고 했어요. 그렇게 편의점에 갔다가 다시 숙소 앞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과 함께 일본의 경찰들도 제복을 입고 저희 숙소 앞에 서 있더군요. 그들은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는 듯이 소곤소곤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친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자 그들은 저희를 일제히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어요. 최대한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 죽어버린 숙소 분위기는 그야말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마치 무슨 일이 있었다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일본의 경찰들과 아까 그 아줌마 무리들이 다시 방문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겠다면서 교수님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자 통역사를 데리고 오겠다며 잠시 나갔다는 상황이고 그들은 그 앞에서 통역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교수님이 첫 번째로 항의 방문을 받은 직후 저희들은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일제히 조용히 하고 각자 핸드폰만 하기 시작했는데 왜 또 찾아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일본의 경찰들과 동네 사람들을 따라서 어디론가 따라갔습니다. 아마 주변의 폴리스 스테이션에 갔던 것 같아요. 다음날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일본의 집들이 다 그렇듯 방음이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유럽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 굉장히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며 주민들은 그때마다 늘 경고하고는 하는데 한 번씩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달라서 잠들지 않는 유럽 관광객들은 절대로 조용해지지 않아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경찰들과 대동해서 방문을 하는 경향이었다고 합니다. 1차 항의 때 경찰이 다소 늦게 오는 바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네 주민이 먼저 숙소 건물 문을 두들겼던 것이고 뒤늦게 방문한 경찰과 또다시 숙소로 쳐들어온 것이죠. 교수님은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항의가 있은 직후 학생들을 모두 조용히 시켰고 그 뒤로부터는 소음이 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일본의 경찰이 왔을 때에도 시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주민들의 진술을 듣고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교수님은 지금 시끄러운지 들어보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맞섰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과도 마찰이 생겨서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딱 질색이라며 노골적으로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실망을 했다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숙소도 이상해요. 많은 숙소들이 동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들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거리를 걷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살 법한 곳인데 입구에는 호텔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들 집을 개조해서 관광객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에 잠들지 않는 유럽 사람들과 잦은 마찰이 있어 왔고요. 이런 식으로 숙소를 주거지역 한복판에 마구잡이로 지어놓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일본에서는 유난히 조용히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한몫했고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저희는 불쾌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일본에서는 실컷 떠들지도 못하고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못 가보고 일본의 교토처럼 유적지가 많이 있는 그런 도시를 간다고 하니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불쾌했던 경험이 또 다시 반복될까봐 걱정되었던 것도 있었고요. 역시나 한국에서도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처음 느껴보는 분위에 신기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볼거리가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이미 일본에서 아시아의 분위기를 느껴봤기 때문에 같은 아시아 국가들끼리니까 분위기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때문에 더 지루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 내내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미 다른 나라에 와봤다는 환상은 깨진 지 오래고 별로 기대가 되지도 않았거든요.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이미 저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경주에서 저희는 일본에서보다 더 신나는 감정을 가졌습니다. 일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할까요? 일본에서는 유적지를 관람하거나 할 때도 조용히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관람을 해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도 즐겁게 웃으며 떠들고 놀러온 사람들답게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사방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요. 사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아무리 역사유적지라고 하지만 결국 관람의 목적과 놀러오는 목적이 공존하는 곳인데 일본에서는 다들 쥐죽은 듯이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경주라는 곳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교토는 도시 속에 중간중간 유적지가 있는 느낌이었다면 경주는 그 자체로 옛날 이 땅에 있던 도시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높은 건물들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옛날 도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도시의 전반적인 모습이 옛 건물의 양식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마음대로 웃고 떠들며 관람을 할 수 있어서 분위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답답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출소한 것 같다고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숙소를 통째로 빌렸어요. 게스트하우스 개념이었는데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가 상주에 있었고 저희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떠들면 그 사람도 일본에서처럼 저희를 째려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볼까 봐요. 하지만 그 중년의 한국인 호스트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냐며 기타를 꺼내오더군요. 그리고 그는 저희를 모아두고 기타를 쳐주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들어봤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국적과 상관없는 명곡들을 연주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비틀즈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K-팝 노래, 미국의 팝송 등 다양한 노래를 연주해주며 노래도 불렀어요. 호스트님이 기타를 치자 분위기는 금세 올라왔고 1시간 넘게 저희는 웃고 떠들면서 이 분위기를 즐겼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한국 사람은 없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숙소 건물은 동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일본의 건물들보다 훨씬 방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목조주택이 대부분이라 방음이 잘 안 된대요. 그렇게 즐겁게 한국에서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저희는 한국의 유적지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낯선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했어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요.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어디에 가서든지 가벼운 대화들을 나누면서 다녔어요. 저희가 처음에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갔다면 일본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순서가 거꾸로 되었죠. 일본에서 겪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아시아는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눈치를 봐야 하는 줄 알았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무나 모든 게 즐겁고 재미있어요. 한국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되지 않게 행동해야 하지만 스스로를 억누르면서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한국을 기대했던 많은 학생들의 건의로 일정에는 없었던 가까운 대도시 부산으로 가볼 수도 있었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부산의 해운대라는 해변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높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해 있었고 그 광경도 굉장히 멋졌거든요. 저는 이탈리아의 나폴리 해변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곳이 세계 최고의 해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부산의 해변들이 세계 최고의 해변이라고 생각이 바뀌기도 했어요. 넓은 백사장과 그리고 그 앞에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은 한국의 경제 수준을 가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 학생들이 다 그렇듯 저도 마찬가지로 도시의 분위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할 것도 많고 신나는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밤 시간 광안대교가 보이는 또 다른 해변에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기기도 했어요. 한국의 술집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숙맥이라서 쭈뼛거리던 일본의 젊은 남자들과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태도부터가 아예 달라요. 이들은 자신들이 멋진 것을 알고 자신감이 언제나 늘 있어요. 한국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어떻게 바로 옆 나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성향, 성격,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지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정말 서울에는 못 가보고 이탈리아로 돌아와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비용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큰 비용 없이 올 수 있었던 기회라서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은 너무나 아쉽고 저도 이제는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에 대한 동경을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한국에 와보기 전에는 몰랐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많은 것들이 정말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왜 요즘 한국이 핫플레이스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번 방학 때는 서울에 가보겠다며 뜻이 맞는 친구들과 벌써부터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는 게스트하우스의 중년 한국인 아저씨가 연주해 주었던 케이팝 노래도 리스트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꼭 다시 한국의 서울에 방문해서 서울의 후기를 또 글로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